이번 의정 뉴스는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항운 연안아파트 이주 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에 관한 이슈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2023년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인천시가 제안한 항운 연안아파트 이주 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다음 항운 연안아파트 이주 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장기 집단 해소를 위해 국공유 및 사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단계별로 이주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북항토지와 국유재산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를 교환해 인천시가 이주 예정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 부지를 인천시가 항운 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2006년 이주 방침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로 인천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이제 1단계인 교환 시 교환 차익 부담, 2단계인 교환을 위한 전체 주민 80% 이상의 신탁 등 주민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6일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39만 1,493명으로 연평균 5.9%가 증가했지만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활동 간호사의 비율이 27.2%, 10만 6,396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위원회 설치,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근무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13일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학생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재의 학생문화예술 용역계약서 작성 교육을 강조하여 예술, 체육계열 진로희망 학생의 실제적인 권익보호와 교육의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예술인 및 체육인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없었는데요. 지난 1월 27일에 열린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범위를 예체능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로 바꾸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안건을 포함하여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28건, 기타 안건이 11건으로 총 39건의 안건이 상정 및 의결되었습니다. 39건 중 2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1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외 부결이나 보류, 기타 처리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 의회 이슈 픽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 자세히 살펴보는 의회 이슈 픽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포함이 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후 1월 31일에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 등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해 결의대회를 열어 강화군 및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용철, 신영의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정함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적용되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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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슈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란 만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를 말하는데요.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심각성과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가지 범위로 구분해 이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2년 3월 기초자치단체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살펴보면 강화군은 0.19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옹진군은 0.23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까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를 막고 점차 낙후화되고 있는 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펼쳐야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일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및 옹진군은 이 가운데 성장관리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성장관리 권역은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업지역 지정부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강화군 및 옹진군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가 겹쳐 있어 강화군 및 옹진군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문화재 관련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강화 옹진은 또 인구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특별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중적으로 또 규제를 받다 보니 상당히 경제 성장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촉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낙후되고 소외되고 침체된 그런 강화옹진군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 감소 추세와 낮은 재정 자립도, 높은 고령화 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역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본의회 의결과 결의 대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어느 지역보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강화군 및 옹진군이 균형 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의결된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됩니다. 강화군 및 옹진군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어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의회 이슈픽을 마칩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가 노력해온 순간들을 살펴보는 의회 인스타. 이번 회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02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야외 스케이트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과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함께 허식 의장은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운영, 연구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1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개최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대시민 보고회에 허식 의장이 참석하여 인천광역시가 본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 섬발전연구회는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 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에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인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노력들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참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기에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